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미쳤다! 롯데건설 휘청, 동부 신세계도 떨고 있다.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에 안차겠지만 사업장 처리와 재무구조 개선에 진통이 예상되고 우발 채무가 이어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부도 위험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태형 못지않게 롯데, 동부, 신세계건설의 부실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롯데건설은 하나증권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위험성을 강조하였으며 동부건설은 용지 매입, 신세계건설은 미수금 미분양 폭증이 원인입니다. 제2, 제3의 태형건설이 쏟아질 상황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미쳤다! 롯데건설 휘청, 동부 신세계도 떨고 있다.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다시 태형건설 주가가 폭등을 했다가 더 많이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워크아웃 됐다고 해서 이게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살 확률이 컸지만 지금 분위기로는요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 아주 이 괴물이 있는데 자 정말 이 엄청나게 해일이 몰아치고 있죠. 이 우산으로 해일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바로 PF 대출을 그린 사파인데, 자 롯데건설, 동부건설, 신세계건설이 나란히 있네요. 자 태형발 PF 위기 건설사, 자 증권가에 확산되는 PF 위기설, 동부, 신세계, 롯데도 불안. 실질적으로 이 세 개가 다음 타자입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어요. 자 이제 PF 부도 연쇄 위기, 태형건설은 지금 워크아웃 동의율 96.1%로 4월까지 채무 유예를 한 상황이에요. 다 끝난 게 아니라 전국의 사업장을 잘 처리해야 돼요. 근데 사업장이 쉽게 처리되겠어요? 지금 계속 일을 벌여놨는데 건설사가 재무 구조도 개선해야 하는데 자기 돈도 들어갈 것이고 아주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거 제대로 이행 못하면요 또 부도 처리예요. 자 부동산 PF 추가 우발 채무,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우발 채무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 결국은 계열사 아마 거의 담보로 해가지고 다 써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동부건설은 기업 어음 신용등급 A3에서 A3 플러스에서 A3로 하향. 한 단계인데 뭐 어떠냐? 그렇지 않아요. 자 원래 한 단계, 두 단계 상위 클래스의 등급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바로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순차입금 5천억, 부채 비율이 무려 206.3%, 엄청나네요. 수익성은 하락하고 있고 용지 투자 부담은 확대, 바로 이게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분양 경기도 안 좋아요. 동부건설이 계속 지금 이 특정하게 동부건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더 위험합니다. 신세계건설 공사 미수금이요 무려 2,600억 폭증을 했습니다. 빌리브잖아요. 그 메이커가. 자 1,700억. 빌리브 헤리티지 이게 미분양 PF 대출 무려 1,400억이나 돼요. 과중한 채무 부담이 계속 지금 앞으로도 신세계건설은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분양률은 20%로 정말 저조합니다. 신세계건설도 지금 아주 휘청휘청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저도 좀 건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롯데건설은 하나증권이 아예 노골적으로 롯데건설 PF 우발 채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실질적으로 감당이 힘듭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하나증권 분석을 봤더니 1분기 만기 미착공 PF 규모가 3조 2천억. 아까하고는 또 급이 다르죠. 롯데건설이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처럼 규모가 더 큰 것도 아닌데 이 정도 PF 규모는요 정말 미친 금액이에요. 최근 청약 부진, 앞으로도 계속 부진하겠죠.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본 PF 가능성도 지금 낮아요. 사업장 지금 땅만 사놓고 발목 잡혀 있고 이자는 내야 하고 PF 만기 연장을 하면 뭐합니까? 계속 리스크 반복될 뿐이지 원금을 갚지 못하고서는요 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잖아요. 자 문제점, 태형건설과 너무나 꼭 쌍둥이처럼 닮았어요. 사업 비중도 크고. 자 1분기 만기 미착공 사업장 80%가 이 지역이 있는 거예요. 지금 롯데건설 워크아웃 시에 건설사 위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롯데건설도 지금 워크아웃이 만약 태형건설처럼 된다면 이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발채무 급증 4조 9,700억 PF 우발채무, 미착공 비중도 높고 분양경기 침체, 둔촌주공 차환 실패, 2천억 유상증자, 바로 이런 것들이 쌓인 거죠. 지금 우발채무가 제일 무섭거든요,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은 어디냐, 뭐 조금 더 낫냐 좀 덜 낫냐, 계열사가 튼튼하냐, 뭐 이런 차이예요. 규모가 어떻냐 이런 거. 자, 1, 2분기 죽순 코오롱 글로벌 3분기 실적 회복 불투명. 아예 그냥 뉴스에서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대형건설사 코오롱은 특히 우발채무가 심각하고, 현대건설은 부실이 많습니다. 자, GS건설은 검단 분기가 화근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너무 펑크가 컸어요. 자, 먼저 6천억 PF 우발채무. 누가 그래요? 여기 건설사들은 돈이 몇 조 단위인데 뭐 몇 천억 갖고 부도나느냐? 납니다. 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뭐 연봉이 1억이라고 해서 지금 뭐 그 1,000만 원이 소중하지 않나요? 다 저축하나요? 저축은 얼마 못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빚을 왕창 땡겨 쓴 거라서 자기 체급이 1조라고 해서 뭐 1조 정도 문제가 돼야 뭐 부도난다, 이게 아니라고요.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죠. 코오롱 6천억, PF 우발채무, 현금 2천억, 자본 대비 부실, 시공평가 19위예요. 지금 태형건설이 16위니까 거의 비슷하죠. 부채 비율이 289%, 정말 심각하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특히 원자재 상승이 코오롱 우발채무와 함께 코오롱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실적 부진, 개선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코오롱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대건설 영업활동 적자, 와, 어마어마하죠. 1조 4,618억 1위입니다. 부채 총액 12조 5,042억 13.8%. 2위 자본 대비 PF 121% 8.2조, 우발채무 54조 1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회사라든가 전자 회사 같으면 그나마 그런데 건설사는요, 규모가 크다고 해서 안전하지가 않아요. 거의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특정 회사를 언급할 수는 없고, 건설사들이 관행처럼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남의 돈 가지고 집 짓고 뭐 하다 보니까 분양가는 비싸고 부실은 커지고 은행도 부실 생기고, 이게 정말 암적 존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우발채무, PF 대출, 이거예요. 이거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돼요. GS건설 검단분기 신용강등. 자, 여기 보면 A 플러스가 A로, CP등급도 A2 플러스가 A2로, 재무는 수차입 2.6조, 연체율 250.3, 다 웬만하면 다 250이 넘어가고 있어요. 재무부담 지속, 검단분기 5,500억 재시공하는 게 타격이 컸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현대나 GS건설이 뭐 바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롯데, 그 다음에 신세계, 동부, 코오롱 정도는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자, 6개 건설사 한번 봤더니 1위 태형건설이 이미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가 버렸죠. 자, 잘못하면 법정관리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 우발채무가 계속 쌓여서. 롯데 우발채무 하면 둘째가라면 서럽죠. 우발채무 감당이 쉽지 않다라고 아까 하나증권에서도 했고, 3위 현대건설 채무 우발 24조, 뭐 어마어마하죠. 부채 12조. 이거를 어떻게 막아? 만약에 부동산 침체기가 돌아온다면. 4위 GS건설 검단분기, 이것만 문제겠습니까?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 지금 미분양 막 쌓이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 대구 경북 쪽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 미분양이. 영업 적자, 손실 확대. 자, 5위 신세계 건설 재무부담, 영업 적자, 재무부담 확대. 동부건설 용지대금 문제, 기업보험, 전단체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보니까 6억, 뭐 부산이든 대구든 6억 분양가가요. 지금 마이너스 1억 된 곳들 꽤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5,001억이 지금 지방 많이 나왔다고요. 예전에는 지방에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요. 그러니 건설사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북형 금감원장, 이제는 부실기업도 자기 책임을 엄격히 적용한다. 이거는 금감원장의 주장을 떠나서 이제 그 회사가 살려면요, 계열사들 있죠. 계열사와 따로따로 분리해서 각자 책임을 안고 가야지, 얘가 얘 도와주고 쟤가 쟤 도와주고 또 도와주기도 쉽지가 않아요. 건설사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먼저 정부가 도와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행권이 도와줄 수 있고, 계열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이거 기대하면 안 돼요. 예전하고 다릅니다. 이제는 정부, 금감원장, 부실기업 자기 책임이다. 안 되면 부도 처리해버리겠다. 아예 노골적으로 그러잖아요. 하는 총재, 부동산 PF 위험 질서 있게 정리해버리겠다. 자, 금융위원장, 부동산 PF 연착륙 원칙적으로 대응한다. 하나같이 강경하게. 은행권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손을 떼버리면요, 은행권도 그냥 손 떼버립니다. 그럼 부도 나죠. 태형건설 부도, 아직은 부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죠. 일단 워크아웃은 긍정적 요인인데, 자, PF 대출 중단, 부실화를 지금 계속 경계하겠죠. 대출 중단, 자,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태형건설발 건설사 부도와 그 다음에 대출 문제로 인해서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은행권도 문제가 되고, 그것뿐입니까? 금융권 전체,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사, 새마을금고. 근데 여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PF 대출을 감당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늦었어요, 이미. 계열사, 대기업, 자, 시장 악화 시에 건설사가 지원할 것 같아요. 아까 은행은 그런 문제로 지원이 쉽지 않고, 계열사 그 어마어마한 몇 조 단위 지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건설사 자구책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경제 침체, 그룹 위기로 비화될 수도 있어요. 잘못 지원했다가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건설사 지원도 복잡합니다. 예전처럼 뭐 회장이 하라고 하면 다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단절된 구조입니다. 이제는 따로따로. 주주도 반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금 지원이 정부, 은행권, 계열사 이 세 곳 다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은행 금융위기 요소 보시면, 자, 부동산 PF, 건설사, 은행 연쇄부도, 이 건설사 부동산 PF로 은행이 금융위기에 터질 수도 있고, 가계기업 부도, 부채가 지금 많잖아요. 연체율 이런 것들. 그럼 가계부채 그걸로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고, 자, 은행부도 금리라든가 유가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침체, 아마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또 부도날 수가 있어요. 은행 자체에서. 이번에는 해외은행 제2의 SVB, 옛날에는 그나마 스톱됐는데 이게 막 퍼지게 되면 뱅크런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부터 전이가 돼가지고 부도, 그 다음에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죠. 현재 무조건 금리 날 줄 알았더니 다시 미국 물가가 또 올라가 버렸어요. CPI가. 24년까지 계속 고금리가 지속되면 못 버티겠죠. 2금융권 연쇄부도, 저축, 새마을, 농협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죠. 이제 국책은행 최대 위기, PF 대출이 많다는 거죠. 지금 국책은행은 좋은 일은 많이 했습니다. 왜? 어려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또는 개인 이렇게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너무 지나치게 대출을 해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국책은행 최대 위기, 기업은행, 수출입, 산업은행. 태형건설의 PF 대출 997억 원, 3위권 대출. 그러니까 국책은행이 등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금 PF 대출을 해주는 거야. 부실채권, 이자 5조, 고정이자 여신 1.0%, 연체 0.64, 제일 세요. 개인사업 3,746억. 와, 소상공인 76조, 이자 잔액 1조, 이렇게 많은데 기업은행이 지방은행만 또 못해요. 지금 1금융권에서는 제일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수출입은행 마찬가지입니다. 5년, 자, 대기업 이곳에서 원래 5년 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던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개 기업이 42곳으로 42배나 늘어났어요. 얼마나 방만하게 빌려주는지 알겠죠.
위험자산 규모 139조. 와. 전년보다 15조나 증가. 외화자산 88조. 전체 위험자산의 65%가 악화. 외화자산까지도 지금 속썩이고 있네요. 산업은행. 이게 국책은행이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망했을 것 같은데요. 한전 24.4조 물려있고요. 적자이고. 한전지분 32.9% 소유.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 산업은행이 또 개입해서 여기까지도. 이번에 태형건설의 가장 빚을 많이 빌려준 은행 아닙니까? 부동산 PF 대출 손실, 워크아웃 확대 시효. 여기만 빌려줬겠어요. 이 세 개 은행은 전반적으로 부실이 심각해요. 국책은행이 부실이 심각해지면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24년 집값 전망, 집값 하락할 거냐, 상승할 거냐, 보합 지속일 거냐는 이제 1, 2월에 달렸는데 집값 하락, 대출 제한, 지표 하락, 가격 거품이 심하다. 이게 요인이고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금리 인하, 위험자산이 뛴다. 주식, 암호, 미국 집값 이런 거. 상승 조건은 정부 정책, 전세 상승, 입주 부족. 그 다음에 보합 지속. 이 하락과 상승의 중간치로 계속 보합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부동산의 혼재, 상승과 하락이 계절적으로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보합, 또 여름이면 올라가고 겨울이면 좀 내려가고. 다만 확실한 건 차별화. 계절적 등락 후 뛰는 놈은 더 뛰고 덜 뛰는 것은 덜 뛰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위험성이 높은 건설사 여기 보면 태형, 롯데 지금 다 있어요. 신세계.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높은 곳에 포진되어 있는 거 태형, 코오롱, 동부, 롯데 다 지금 4개가 걸쳐 있네요. 확실히 태형이 제일 위에 있는데 먼저 워크아웃을 진행됐죠. 다음 타자들의 얘들은 자 이제 연체가 많은 국영기업 심각하죠. 산업은행 지금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도 여기 기업은행이 제일 많아요. 오히려 더 큰 하나하나 농협 신한은 별로예요. 이처럼 국책은행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튼 PF 대출이 펑 터지는 순간 국가가 휘청거릴 텐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고 고금리와 원자재 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건설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듭니다.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